지방 음식을 얘기했는데 계절 음식을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봄에는 잎쳐서 먹게 돼 있고 여름에는 열매 쳐서 먹게 돼 있고 가을에는 과일 먹고 겨울에는 뿌리 쳐서 먹어야 돼. 근데 내가 계절 음식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나왔더라고. 나는 참 내 평생에 책을 10권을 안 사봤어. 그러니까 그 손바닥 책 1,000원짜리 그것도 안 샀어요. 왜냐 그거 사다가 10권이 넘을까 봐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은 100권을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식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무식하다고 남의 연구해놓은 거 백날 봐봤자 안 맞는 게 많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제 먹기 싫은 음식이 병을 고친다. 근데 이제 거제도에 대체의학에는 그분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옥미조인데 옥미조. 아버지가 쌀농사지라고 지을 조자 쌀미자 논을 한 40평 유기농으로 해요. 근데 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그이는 일과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 자동차가 환자들이 가득 찬 거야.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 또 거제도에서 그분이 없으면 여관하고 택시 운전수가 벌어먹지를 못하는데 교장으로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이 어머니 병을 고치려고 잠자리 비행기로 모시고 갔다가 다시 모셔다 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만나러 갔는데 아직 인사를 안 했는데 멀리서 보더니 목사님 폐 나빠요. 그때 내가 결핵약 먹고 있었거든. 나는 10m 안에만 오면 진짜 다예요. 또 두 번째 갈 때는 내가 담석이 있었거든. 목사님 담석이 있는데요. 대단해. 근데 이제 부산에 선생들이 한 번을 만나러 갔다 못 만났대. 그래서 같이 만나러 가자고 이제 가니까 갔는데 전화기가 요 손전화가 없어요. 요거 전화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하니까 받더라고. 오늘 찾아갔네 오라고. 가지고 선생 하나가 허리가 좀 굽었어. 사정없이 등을 쳐서 잡대. 어떻게 딱 잡아놓다고. 그거 겁나서 못 잡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병을 잘하냐 보니까 3만 명이 다녀가니까 알겠대. 그러니까 뭘 막 누가 착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아니라 3만 명이 다녀가니까 알겠대. 나는 몇 명이나 다녀갔나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2만 몇천 명 다녀갔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15,000명 데리고 강의한 거 말고 2박 3일 이상 이렇게 같이 부딪힌다. 그래서 나는 그이는 못 따라가 평생. 왜냐 나 상대할 때 그이는 또 딴 사람 상대 안 한다. 책을 매달 한 권씩 쓰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베스트셀러는 안 됐다는 건. 근데 매달 한 권씩 쓰는데 명절 때는 한 권씩 또 쓴대. 한 2, 3일 쉬니까. 그리고 1년에 한 14권, 15권.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피곤하니까 자기가 출판사를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이게 빨리 쓰냐? 교정을 안 봐.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반응하는 거야. 근데 나는 막 이렇게 대충 글을 엉터리로 쓰는데 그이는 학자 출신이라 다 근거 있고 그렇게 많이 쓴 책인데 볼 것이 있어. 진짜 볼 때마다.
이건 이제 국내에서는 안 알아죠. 이제 벵글라데시에서 이제 대학 인가를 했어요. 대학원 인가를. 박사학위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그 대학원으로 박사학위를 줄 수가 있대. 그리고 와가지고 나들 첫 번째 박사를 받으래. 나 논문 쓰기 싫다고 난 박사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논문 쓰겠다니까. 먹기 싫은 음식이 병을 고친다. 이거는 남의 글을 한 줄도 인용을 안 했대. 학자도 아무리 봐도 내 머리에서만 나온 거래. 그러면 논문 중에서 남의 글을 한 줄도 인용하는 논문은 없다는 거라. 요거는 충분히 박사학위가 된대.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수여식을 했어. 1호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먹기 싫은 음식 병을 고친다. 이제 그 책이 이제 남의 걸 전혀 인용 안 하고. 왜냐 책을 많이 봤으면 그 책이 안 나와. 남의 거 한 줄이라도 인용이 되니까. 이제 그래도 감격했는가 봐. 인용 한 줄도 안 한 거야. 그러면 이걸 누구 거 글을 벗겼다? 이거 알아내거든? 그저 그만큼 대체하고 그런 사람이 모를 거야. 근데 전부 내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무식하니까 뭐가 나와. 유식하면은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잎채소 이제 열매채소 했더니 그 책을 계절 음식에서 책을 첫 장을 딱 넘기니까 겨울에는 딸기를 먹고 이렇게 써졌어. 그러니까 지금 딸기가 겨울과일인 줄 알아. 이거는 모내기 할 때 먹었거든. 그 계절 음식이 아닌데 계절 음식이 뭔지를 몰라 지금. 전 국민이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계절 음식을 안 먹으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몸이 차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잎채소 먹는다. 잎채소를 먹는데 몸이 찬 사람은 익혀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과일만 끊자 그러지 않고 몸이 차면은 잎채소를 익혀서 먹어요. 그래 이제 모든 봄 채소. 근데 우리가 얼마나 편식을 한 줄 아세요? 곡식 10가지 대봅시다. 곡식 10가지. 쌀, 보리, 콩, 팥, 조, 밀, 수수. 아니 그건 팥이고. 귀리. 여기서 맥혀. 맥혀. 그다음 잎채소 10가지만 댑시다. 잎채소. 상추, 시금치, 아욱, 깻잎, 배추, 깻잎, 갓은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하나님을 김치 담아서. 아니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길은 따로 놔둬. 그 갓길은 우리는 절대 안 들어가. 그리고 언제 들어가냐? 사고 날 때는 들어가야 돼. 우리는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항상 도로에다 하나님 길은 따로 놔두고 사고 날 때만 이용하고. 그 잎채소 지금 7개에서 맥혀. 그 다음에 과일 10가지 냅시다. 사과, 배, 감, 대추, 밤, 포도, 수박. 아니 이건 열매채소예요. 수박, 참외, 도마도, 오이, 애호박, 가지 이런 건 열매채소고. 그러니까 과일 이것도 7가지에서 맥혀요. 그 다음에 열매채소,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애호박, 가지 여기서 맥혀. 또 짜면은 10가지 나와. 저 짜면은. 그 다음 뿌리채소 10가지 해봅시다. 도라지, 무, 감자, 고구마, 생강, 토란, 마늘, 당근은 당근도 했어요. 여기서 맥힌다니까. 양파. 주어 짜면은 10개 나온다니까. 이렇게 편식을 해요. 뭐 많이 먹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잎채소 먹는데 잎채소 익혀서 먹자. 몸이 찬 사람은. 그 다음에 몸이 찬 사람은 열매채소는 먹지 말자. 그래서 나도 이제 전라도 살다가 강원도 사니까 내가
전라도 살 때는 아침에 감나무 밑에서 밥 먹기 전에 홍시 그냥 한 20여 개 주워 먹고 그리고 아침 먹었거든. 강원도 가니까 감이 안 돼. 야, 가을만 되면 감 따러 화물 차 가지고 와서 싹 떨어가니까 한 반차 싣고 가가지고 겨울내 홍시를 먹었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감을 안 먹어. 대봉시 좋은 거 있는데 맛을 안 봐. 그러니까 싫은가 봐, 어릴 때부터. 그 이제 나도 쭉 했더니 알고 봤더니 감기 수입으로 왔더라고, 전라도로. 감기 수입. 그게 이제 그 몸이 계속 차진 거야. 그래서 야, 과일 끊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대봉시 좋은 거 겨울에 한 개도 안 먹고 뭐 수박 아니 여기 감뿐이 아니라 사과, 배 안 먹었어요. 겨울에 한 10년 안 먹었어요. 수박 참외 토마토 내가 강원도서 유기농으로 심어가지고도 맛도 안 봤어요. 근데 내가 참 멍청한 짓을 많이 했어. 무조건 못 먹겠거든, 몸찬 사람. 토마토를 꿀 찍어 먹으면 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토마토 또 꿀 찍어 먹으면 맛있어 또. 그냥 꿀 먹은 것보다 토마토 그 찍어 먹다가 그 꿀이 그 접시에 깔리면 그거 더 맛있어. 꿀하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수박이나 참외는 꿀하고 같이 먹으면 맛이 안 나요. 토마토니까 맛이 나지.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가 이제 나오는데 복숭아가 여름에 나오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과일인데 여름에 나오냐 이렇게 봤더니 그것이 수입종이더라고. 그러니까 원칙 개복숭아는 가을에 익어요. 네, 수입종인데 복숭아는 한 번 정도 먹어주면 좋아요. 근데 중앙대 교수가 북한으로 교환 교수로 갔는데 그렇게 술을 먹더래. 아, 술 그만 먹으라고 너무 독하다 보니까 이정치 밑에서 술 안 먹고는 못 산다고 그러더래. 그 교수들은 외국에 나오거든. 자기 정치가 제일 잘못됐거든. 근데 왜 들어가냐? 혜택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라. 그래 이정치도 술 안 먹고 못 산다고 그래. 걱정 말라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녹두가루를 한 숟갈 주니까 딱 깨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전달하지 말라고. 왜냐? 그거 믿고 술을 더 먹으니까. 그러니까 살짝 깨끗거리고 불쌍하면 한 숟갈 녹두라고 하지 말고 살짝 주고. 담배를 그렇게 피더래. 아, 너무 핀다고. 담배, 야, 나는 담배 끊은 사람 만나면 그냥 큰절하고 싶어요. 그 김성훈 장관하고 캐나다를 같이 갔는데 캐나다에 교환 교수로 있었대. 캐나다는 모든 건물에서 담배를 못 피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무실이라 이제 UBC 대학에서 4층 집무실에서 환풍기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담배를 폈더니 경보등이 울리더래. 근데 캐나다는 그 대학이 하도 크니까 경보등을 울리면은 112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경보등이 울리면 무조건 소방차가 출동하게 돼 있대. 근데 학교가 하도 크니까 시내에 있는 소방차는 다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갖고 와서 추적해 보니까 집무실이거든.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못 끊겠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거든. 그래서 이제 정원에 내려와서 숨어서 피고 있으면 지내간 학생들이 자기나 죽지 누구를 죽이려고 저렇게 피고 있냐고 또 그랬다나. 그래도 못 끊겠대. 근데 이제 담배 막 이정치 밑에서 담배 한 피고는 못 산다고 그러대. 그러더니 살모사에다가 담배찐을 먹이니까 딱 깔아 죽더라나. 죽지 않은데 딱 깔아지길래 복숭아즙을 먹으니까 팔팔 떨고 일어나더래. 그래서 복숭아가 담배 도 해독시킨데 굉장히 역할을 했다 이거를 이제 북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래. 그래서 이제 복숭아는 좀 한번 먹어주자 이거죠. 그렇다고 많이 사놓고 줄만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포도가 나오는데 한동안 길가에 포도가 쎄하면서 하도 맛있게 생기길래 새송이를 사 먹었더니 감기가 딱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연속 한식 막 3번 가고 고쳤어. 홍성에서
포도농사 회원을 가봤더니 포도가 큰 알맹이는 새까맣고 작은 알맹이는 녹색이 나와야 되는데 다 새까맣지 않냐 이거야. 그런다 보니까 포도에다 염색을 해서 새까맣대. 이제 친구가 나하고 우리 집에 온다 약속을 해. 3일 있다 갈게, 또 여기고 이틀 있다 갈게 여기고. 약속을 2달을 어겨. 난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니 무슨 약속을 2달을 어긴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감기가 된통 걸려가지고 이제 2, 3일 있으면 낫겠지. 어머니 더 심해지고 아 이제 겨우 깨났다고. 근데 포도 먹고 감기 걸렸지 그랬더니 맞아, 포도가 싸서 주상자를 샀지. 근데 감기가 3일을 굶고 나면 고쳐져야 되는데 왜 안 고쳐지냐 이거야. 3일을 굶으면 고쳐지지. 왜냐, 감기가 걸리면 입맛이 떨어져. 이제 독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 말이거든. 제일 먼저 돼지 고기가 싫어. 기름기 들어오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가 3일을 굶으면은 모든 음식이 독이니까 그만 들어라. 그리고 3일 앓고 있으면 고쳐진다 이거죠. 근데 3일을 굶으면 고쳐진데 안 고쳐지냐 이거죠. 3일을 굶었으면 고쳐지지. 근데 포도를 먹으니까 못 고치지. 나는 또 입맛이 없어 포도만 먹었지. 근데 그 친구가 포도를 3상자 샀으면 죽었어. 2상자 샀으니까 2달간 앓고 이제 포도 떨어지니까 끝난 거야. 그 포도 먹고 감기 들지. 맞아. 포도에다 염색을 해 이 사람아. 그랬더니 맞아. 입이 까만데 이빨을 닦으면 칫솔도 까매. 그리고 이거는 글을 써야겠더라고. 안 되겠어. 그래서 포도와 감기, 포도와 염색 요거 이제 글을 쓰는데 글 잘못 쓰다 큰일 나요. 모든 포도에다 염색을 했거든. 이 농사꾼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이걸 전국 포도협회 회지에다 내자고 그래. 그래서 포도협회 회장이 전화 왔더라고. 전국 포도협회 회지에다 내자니까 아 그까짓 거 글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고 아무거나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자의 승낙을 받는다. 뭐 저자를 그 있어요. 그냥 내셔. 그랬더니 포도에다가 빨리 익으면은 이제 값이 비싸니까 고엽제를 살짝 치면은 빨리 익은대. 그 맛도 좋대.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까지는 못 쓰겠고 염색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포도와 감기 염색에 대해서 요 과정을 쭉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포도협회 회지에다 냈어요. 그러면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길가에 포도가 새카맸잖아요. 지금 새카만 포도 없잖아요. 그거 내가 글 쓰고 염색 안 해요 지금은. 근데 그거 글 잘못 쓰다 또 큰일 나. 모든 포도에다 염색한 거 아니라 어떤 상식 없는 장사꾼이 한두 명이 헌다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지. 전국 포도에다 염색 다 했거든요. 그 내가 글 쓰고 염색 안 한다고 하면은 박수를 치는데 또 박수를 안 쳐. 지금 박수를 쳐야 그 이제 겨울에는 뿌리쳐서로 가야 돼요. 뿌리쳐서가 뭐냐? 무, 도라지, 생강, 양파, 마늘. 무, 도라지, 생강, 양파, 마늘. 공통점이 뭐죠? 열나는 음식이죠. 무, 도라지, 생강, 양파, 마늘. 감기 치료제, 기침 치료제죠. 근데 거기에 감자, 고구마, 당근은 뿌리쳐서인데 열을 못 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사상에 안 올라가요.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건 조선시대에 없었다고 봐요. 이제 쭉 추적을 해봤더니 고구마는 일제 때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한 100년 돼요. 일본에서도 사스마이모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뿌리만 보면 이모라고 그래요. 고모인지 이모인지도 모르고. 고구마는 사스마이모, 감자는 자가이모, 토라는 사또이모, 전부 이모래. 거기서 사스마이모가 무슨 얘기냐? 저 남쪽 섬 사스마라는 섬에서 왔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와서 100년이 돼도 열을 못 내요. 그러나 춥게는 안 만들어. 그러니까 고구마는 먹어도 몸을 차게도 안 하고 따뜻하게도 안 해. 뿌리셔서니까. 당근하고
당근하고 감자도 남미에서 왔더라고. 약 한 130년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열을 못 내요. 근데 차게는 안 만들어.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뿌리채소가 왔다가 열을 못 내고 정착을 못하고 있는 뿌리채소가 하나 있어요. 맛은 배같이 아주 좋은데 결혼하기 전에 한 거 있잖아요. 약혼. 간은 몸을 차게 만들어. 온지가 한 10여 년 되니까. 그래갖고 정착을 못해. 그 약혼 선전할 때 암에 좋다, 뭐 아주 암에 좋다. 암에 좋은데 암 환자들이 먹어보니까 이상하게 싸더라고. 더욱이 항암제 맞아 몸이 전부 차거든. 거기다가 이걸 먹어놓으니까 이걸 차서 안 되니까 정착을 못하고 왔다 갔다 나도 약혼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배우는데 아무도 맛도 안 봐요. 그 맛있는 걸 배같이 얼마나 맛있어. 이건 정착을 못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오래된 게 마늘이잖아요. 마늘은 5,000년 됐으니까 역사가 열을 제일 많이 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오래 정착했냐 이거 열을 많이 내고 그 열대 지방에는 파 마늘 못 먹게 하고 이제 중국 사람은 우리는 중국집 가면 양파를 썰어주는데 중국에서는 대파를 썰어줘요. 그냥 그 사람들은 막 춘장 찍어서 막 먹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추우니까 그냥 파를 사철 먹어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열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추운 지방에서는 이제 우리는 추운 지방도 아니고 더운 지방도 아니니까 그 계절 따라서 온대 지방이니까 겨울에는 뿌리채소를 먹자 이거죠. 이제 봄맞이 가자 나물 캐러 파고니 옆에 끼고서 달래랭이 쓴바퀴 달래가 뿌리채소 잎채소예요. 어디? 두 가지가 정답이라고 어저께부터. 냉이는 뿌리채소 잎채소. 둘 다. 고들박이는. 둘 다. 요거는 이제 봄맞이 갈 때, 얼음이 녹기 전에 봄맞이 갈 때, 그러니까 충분히는 맛 없어져요. 지금 냉이국 맛 없어요. 그 달래 호텔에 가면은 달래를 깨끗이 씻어서 여름에 고추장 끼얹어 놓거든. 누가 집으로 가요? 안 가지? 냉이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호텔에 가면은 거기다 고추장 끼얹었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그때 먹어야 되죠. 달랑무는 뿌리채소에 잎채소에 두 가지 다 되죠. 달랑무는 조금만 담아야 돼. 담아서 한겨울에 맛이 없어. 초겨울에 맛있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맛없다고 퍼내지 말고 그냥 뒀다가 지금 꺼내요. 지금 달랑무 맛 있어요. 아직 더욱이 오기 전에 추위가 가기 전에 이때는 뿌리채소도 아니고 잎채소도 아닌 걸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침을 한 10몇 년 전에 감기가 들었고 기침을 며칠간 안 맞아요. 근데 옆방에 있는 젊은 사람이 곤부배추를 삶아서 주더라고. 근데 딱 뭐죠? 그래서 이제 밤새 기침을 하다가 이제 기침을 한 번도 안 하고 나를 샜으니까 이제 옆방에서 기침하셨습니까? 이제 유식한 사람은 이제 침소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말이거든. 기침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곤보배추 삶아준 걸 먹고 기침 고쳐진 척하니라고 밤새 참느라고 혼났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거 먹고 기침 딱 끝났어요. 그 뒤로는 내 기침 전혀 안 해. 기침할 때 곤보배추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집에서 살다 간 사람이 곤보배추가 어떤 겁니까? 네? 야생. 끝까지 들어봐요. 조금 더 들어봐. 우리 집에서 나가가지고 약초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가르쳐 주니라고 야 기침에 곤보배추가 그렇게 좋다 그랬더니
월동이 된 거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 아. 이제 그냥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은 안 되고 월동이 된 거. 근데 지금 곰보배추 인터넷 치면은 많이 나와. 근데 그 효과가 없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재배한 거라. 그러니까 재래종을 지가 월동한 거를 켜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저께 이제 홍성을 갔더니 우리 큰딸 시어머니가 이제 나하고 동갑이야. 그래서 나하고 동갑인데 이제 큰딸 시어머니가 내가 오빠라고 하니까 또 아니래. 자기가 누나래. 저 사돈인데 아니 딸내미가 외숙모 여동생을 이모라고 불러. 그래서 이모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하냐서 죽은 돼지다. 그랬더니 근데 죽은 돼지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애가 6살짜리가 죽은 돼지니까 이제 귀여우니까 응 했어. 저기 죽을 사자 돼지도 짰거든 사돈이. 그랬더니 이제 얘가 3학년 되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외숙모 여동생이 죽은 돼지 아니잖아. 그래서 맞아 이 녀석아. 유식한 사람은 죽은 돼지라고 한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그랬거든. 근데 선생님한테 그랬는가 봐. 우리 아빠가 그런데 외숙모 여동생이 죽은 돼지라고 하는데 맞냐고. 선생님이 상당히 유식했는가 봐. 맞다. 그래서 이제 선생도 맞다고 그러고 나도 맞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죽은 돼지라고 불렀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다니까 알았어. 한문을 배우니까. 아니까 알고 불러. 그래서 평생이 죽은 돼지지. 이제 우리 큰딸 시어머니가 이제 죽은 돼지인데 저기 많이 캤어. 저기 곰보배추를. 근데 얘기를 해주면 전부 갖다 먹고 돈을 안 줘. 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많이 말려야 10분의 1로 줄어요. 1kg 말려봤자 100g 나가. 그래가지고 많이 좀 해놨어. 그래서 내가 팔아줄 테니까 주라고. 그래가지고 좀 갖다 놨는데 그런 거 해야 돼 곰보배추가. 이제 임산부가 기침을 그렇게 하는데 양약도 못 먹이고 한약도 못 먹이고 이게 임산부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기침을 해요. 그래. 그래서 곰보배추가 내가 차에다 가지고 다니거든. 언제 급할지 모르니까. 가지고 이제 내가 차에 있으니까 서울로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 2시간 걸린대. 그래도 밤에 오라고. 하루 저녁이면 택시를 타더라도 하루 저녁 기침이 얼마냐고. 그래서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 곰보배추 효소 담은 것이 있대. 그래서 그걸 이제 먹어보고 안 고쳐지면 오라고 그랬더니 먹어보고 고쳐졌다고. 그리고 기침 안 하고 애 낳았는데 애 아주 건강하게 포스도 잘 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곰보배추 이게 좋아요. 천안에 이제 그 디아코니아에 교육을 갔는데 기침이 그렇게 심한 사람이 이제 있다고 이래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천안에서 거기까지 갈다고 운전을 왔어. 만나자마자 그냥 기침을 해. 근데 교수인데 교수직을 사표를 냈대. 기침 때문에 강의를 못 해가지고. 그냥 콜콜 하는데 우선 배추김치 먼저 끊으라고. 이제 기침에는 배추김치를 먹으면 안 돼. 입혀보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건강교실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저 못 가요. 가도 다른 사람이 교육을 못 해요. 시끄러서. 기침 때문에 강의 듣지도 못해요. 일주일이면 괜찮다고. 그리고 배추김치 일주일 끊으니까 운전하고 왔는데 가끔 기침을 해. 그래가지고 과일 일체 끊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과일 끊으라고 소리 안 했어. 그래서 과일 얘기가 좀 돌팔이 잔소리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책을 다시 풀어서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그 뒤로 계속 나는 업그레이드 안 한가? 이제 그때까지는 내가 몰랐어 과일. 그러니까 그 교수 보고 알았어. 아 과일 끊어야겠구나. 아 과일 끊으니까 신통하대.
거기다가 이제 녹두죽 먹고 땀 흘리니까 딱 고쳐졌지. 야, 목사님 일찍 만났으면 내 교수 사표를 왜 내냐고. 그래 이제 그런데 이제 가래가 조금 껴요. 기침은 안 하는데 가래가 껴요. 70 넘으니까 그냥 가래는 끼고 살아야죠. 그래서 과일 먹은대요. 그랬더니 안 먹어요. 안 먹으면 가래 안 껴요. 먹은대요. 그랬더니 사과는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사과 과일 아니요. 백인들은 매일 먹어야 돼, 사과를. 매일 고기를 먹으니까. 우리는 매일 먹으면 안 돼. 사과는 과일 아니요. 끊으셔. 그랬더니 3일 지나니까 야, 신통하네요. 깨끗해요. 또 몇 년 후에 그래도 가래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과일 먹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안 먹은데 안 먹고는 가래 안 껴요. 그랬더니 귤은 먹어야 되잖아요. 귤은 겨울 과일이잖아요. 귤 과일 아니에요. 끊으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귤 끊으니까 지금 80 넘었는데 신통화돼. 근데 나도 이제 과일을 잘 안 먹는데 전라도 오니까 이제 늘 먹어요. 과일 먹고 간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원장이 알아내. 오늘 과일 먹었죠? 그래. 그냥 알아내. 감 하나 먹으면 과일 먹었대. 사과 먹으면 딱 알아내 그냥. 근데 안 먹은 날은 뭐 거짓말을 못해. 내 목소리 들어보고 조금 가래가 낀가 봐. 그래서 겨울 음식 아니다 이거죠. 여름에는 가래가 안 끼겠지. 똑같지만은. 근데 일단 감기가 들었다 할 때는 과일 먼저 먹고 과일 먼저 끊고 그다음 뿌리채소 으로 돌리자 이거죠. 계절 음식은 잘 지켜야 돼. 아까 한 장 넘기면은 사철 교양학 8페이지. 노래를 하여튼 곡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셔요. 괜히 나는 틀릴까 봐서 그냥 틀리게 해야, 그러니까 꼭 맞춰서 한 사람은 작곡한 사람한테 돈 갖다 주고 돈 안 갖다, 그때 일부러 틀리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곡이 틀릴까 봐 조심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부르자 이거죠. 틀리게 부르는 사람은 돈 안 내도 되니까.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남도 위에 나물 돋을 때 봄나무를 찾아 향내 맡으며 달래냉이 모두 캐보자. 달랑주경이 숟가락이 들래 중곤증에는 쓴나물이다. 산치고살이 피어날 적에 모든 중곤증 사라진다. 더운 여름에는 거의 먹는다. 열매 채소 먹고 더위 식히자. 수박 참외 오이 가지에 오다. 토마토 강냉이 이뇨제란다. 몸이 차면은 핏줄이 들고 핏줄 들면 국 맞는다. 땀이 안 나면 익혀 먹어야 모든 독성이 사라진다. 넘기고 또 가을철이
정체기는 과일 끊고서 땀 흘려야 설 수 있다. 내가 내 체질 바로 알아야 모든 질병이 살아있나. 추운 겨울 오면 김장을 하자. 우리 채소 찾아 갈무리 하자. 마늘 양파 무생강 생강 도라지. 우리 채소는 가래 삭는다. 은행자도 견과류들은 한겨울에 먹어두자. 기침할 때에 곤고배추는 모든 일이 사라진다. 이제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자연식을 하고 고기를 안 먹은데 뇌경색이 왔어. 도대체 왜 그러냐? 피는 맑은데 왜 뇌경색이 왔냐 했더니 이 사람이 고기도 안 먹고 그 아주 자연식을 해. 근데 몸이 찬데다가 여름에 그 여름 과일을 먹으니까 한 사람 핏줄이 느리면은 한 사람 핏줄이 몇 메다라고요? 12만 킬로미터예요. 한 사람 핏줄이 12만 킬로미터. 그러면 지구 한 바퀴가 5만 킬로니까 한 사람 핏줄을 느려보면은 지구 두 바퀴 반을 돈다는 거라. 이거 그 학자들이 한 얘기야. 내가 지는 말 아니고. 그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가는 핏줄 속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구멍에가 이제 고기를 먹거나 나쁜 걸 먹으면 이제 핏줄 안에가 뭐가 껴요. 그거가 끼는데 이게 또 피가 탁하니까 이게 가다가 그게 맥히면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전체가 맥히면 뇌경색이라고 그러고 한쪽이 맥히면은 이제 중풍이라고 그래. 여기서 이제 여기 저쪽에 저래 하남으로 가다가 길이 한쪽 맥히면은 굴이 맥히면은 저기까지 다 맥혀 성남까지. 그러니까 한쪽이 딱 맥히면은 이걸 중풍이라고 그래. 중풍이 걸리면 한쪽 손하고 한쪽 발을 못 쓰는데 한쪽 손과 한쪽 발만 못 쓴 거 아니야. 뇌도 반이 바보야. 그러니까 중풍 환자들이 말은 멀쩡한 것 같아. 근데 바보야. 이거 먹으면 안 좋대. 이거 중풍에 안 좋대고 고기를 먹고 있어. 왜냐 바보니까. 옆에서 막아줘야 돼. 중풍. 멀쩡한 것 같지만 바보라니까요. 금방 잊어먹어. 그 중풍 환자들이 보면 별거 아닌데 성질을 내. 그리고 또 금방 풀려. 또 바보니까. 또 별거 아닌데 웃어. 바보니까. 또 금방 삐졌다 웃었다. 그러니까 중풍 환자들 삐진 건 아무 걱정 없어. 좀 있으면 풀려 그냥. 왜 그런지도 몰라. 근데 멀쩡한 사람이 뇌경색이 왜 걸렸냐? 이 사람이 몸이 차면 핏줄이 준다니까. 핏줄이 줄면 푹 맞아요. 근데 여름 과일 중에서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중에서 가지가 제일 차대. 근데 익혀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날로 먹으면 몸이 제일 차게 만든다. 형님이 완전히 비만이고 고혈압이에요. 생가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기 익히면 싫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몸에서 막 먹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열매 채소 중에서 가지가 제일 몸을 차게 만든다 이거죠. 근데 아까 내가 그 고혈압, 중풍, 뇌경색 요거 전부가 우리 한방 수로로 바람 맞았다고 그래. 그 풍을 바람풍 짰어요. 풍 맞았다, 바람 맞았다. 그러면 이제 바람 맞았는데 열매 채소 중에서 가지가 제일 차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또 성철지 보면 그 바람 이 바람 그래서 한 사람 핏줄이 이렇게 이제 여기 한쪽으로 가면은 이제 입이 돌아. 그러니까 이렇다면 몸이 찬 사람이 여름에 생가지 하나만 먹어도 입이 돌겠지. 이제 우리 집에서 멀쩡한 처녀가 입이 돌았어. 근데 지금 같으면 내가 고치기 쉬운데 그때는 내가 모를 때라 오래전이라 한 40년 전이라 그래갖고 침 맞아가지고 이제 고쳤는데 왜 도대체 왜 입이 돌아갔냐 봤더니 딸내미 일기장에 재순 언니가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2개를 먹었다 이렇게 써짓더라고. 그래서 그날 돌아갔어.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이 완전히 자연식이고 자연식 사람이 몸이 거의 다 차. 이걸 한쪽으로 먹었으니까 입이 돌아갔지. 그래서 이제 계속 침 맞고 고쳤는데 이제 일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들하고 덕수궁 갔다 오다가 갑자기 눈이 안 깜빡거려지고 입에 침이 막 흘러요. 입이 안 아물어져요. 요거는 이제 한쪽이 마비되면 구안 와사 전체가 그러면 한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안신경마비래. 그뭐 그냥 여기 핏줄이 여기 이제 여기 다 마비가 된 거죠. 입이 잘 안 아물어요. 눈이 안 깜빡거리는데 너 아이스크림 먹었지? 예. 1개 안 먹고 2개 먹었지? 예, 맞아요. 한쪽으로 안 먹고 양쪽으로 먹었지?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한증막 가서 4시간만 놀다가 좀 있다가 다 고쳐졌어요. 이게 구하나사 같이 고칠 거 아주 간단해요. 이건 그냥 한증막 가 놀다 오면 돼. 땀 흘리면 다 고쳐져. 마비가 된 거 이거 풀어주니까 되거든요. 몸이 찬 것이 오면은 입이 돌아가고 구안화사, 안신경마비, 중풍, 뇌경색 다 같은 병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피가 탁할 수 있는 거 먹어서도 온 거 있지만은 이제 몸이 차게 돼서도 온 거 있다. 이렇게 하고 12시까지 떠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떠듭시다. 이사님 내가 몸이 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돌팔이나 아무렇게 해도 그냥 아니 내가 몸이 차다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남은 반소매 입었는데 혼자 두꺼운 옷 입고 자기가 일단 느낌이 추위를 잘 타거나 그런 거지. 옆에 사람 손 만져봐가지고 옆에 사람 손 만져봐가지고 옆에 사람이 따뜻하면 나가 차다. 간단해. 근데 문제는 이제 손발만 뜨겁고 그걸 찾아야 돼. 아, 그런 사람이 시간 안 내. 네.